최근 그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2020년은 유독 많은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센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바로 유동성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흔히들 이게 부동산에서 이제 상승이 되는 요소가 있고 하락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승이 되는 요소에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 어떤 요인을 뽑자고 한다면 첫 번째가 유동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금리와 그다음에 공급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유동성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승한다, 하락한다 굉장히 큰 어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실물 경제가 침체로 지금 접어들면서 코로나까지 이제 같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정부의 규제 또한 굉장히 그 어떤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그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했던 어떤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그 위기를 정면 돌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통화량을 팽창시킴으로써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속되게 함으로써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경제, 특히 부동산의 어떤 효과는 실물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통화량 M1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좁은 의미의 M1 통화량이고요. 이 M1은 쉽게 말하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어떤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에 있는 요구불 예금이나 어떤 예금, 바로 이제 캐시가 가능한 뭐 MMF나 뭐 CMA 등 다양한 어떤 돈,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표는 연 단위로 1997년에서 2019년도에 M1 통화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런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기 같은 시기에는 2010년에서 13년도 같은 경우에 무려 이제 85조가 증가했고요. 1년에 평균 증가량을 살펴보시면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상승했던 시기는 2014년도에서 18년도의 시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전체적으로 이제 1년 평균 그 상승량을 살펴보시면 85조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승기는 하락기의 약 4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돈이 늘어난 숫자만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량이 한 80조 정도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어떻게 옆으로 이제 어떤 기간 조정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아직까지 이런 그 어떤 추세가 돈의 흐름이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급격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토지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자금이 무려 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토지, 특히 이제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규제가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모습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도 단위로 제가 이제 어떤 표를 준비했지만 이번에 최근 연도를 한번 보고 살펴보시겠습니다. 19년부터 이제 2020년 9월까지의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통화량이 증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연도는 2019년 11월부터 이제 그 어떤 기울기의 각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10도에서 15 정도의 어떤 상승 각도라고 보시면 그 2019년 11월부터는 무려 이제 30도 이상의 각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통화량 수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최근 10년간 하락기가 있었고요.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락기에는 무려 이제 1년 평균으로 한 21조가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상승기에는 85조입니다. 이제 19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80조가 증가를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그나마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수많은 특히 수도권 내에 대규모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의 가치를 받아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어떤 조정 기간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그 4, 4분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급이 감소하면서 더군다나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모습, 특히 아마 올해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이제 중심지, 상급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통화량이 상승한 거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무려 이제 183조가 그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 통계가 몇 달 텀을 두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전체 금액, 1년치 금액을 알 수는 없겠지만 무려 이제 200조가 넘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수치는 무려 이제 상승기 통화량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요. 이 유동성 장세는 상승의 추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인플레의 대표 지표가 있는데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이제 금 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갔고요. 주식 또한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어떤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은 오직 공급만이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